거리두기가 2단계로 다시 하향된 거죠. 근데 전 우려스러운 것이 저 우리 동네에 저기 편의점 건너편에 그 핸드폰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 지금 한 2주 정도 2.5단계를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젊어. 그러니까 20, 30대 청년들이 한 5명이 거기서 일을 해요. 그 옆에는 아가씨 하나 가는 커피숍이 또 있어. 근데 걔네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술 먹고 놀던 애들이야. 날마다. 이 동네 저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못 먹었잖아요. 9시에. 그랬더니 이놈들이 핸드폰 매장에 아예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젊은 층은 한강변으로 가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2단계로 내려오면 그 지점이 문제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3단계를 하려고 했다가 경제에 너무 악영향을 끼치니까 2.5단계라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2단계로 내리니까 이게 많이 상황이 좋아졌나 보다 하고 또 마음이 해이해질까봐 그게 되게 걱정스러운 거죠. 사실은 우리의 행위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오늘 제가 이제 늦게 와서 국회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식당에 유리 칸막이 다 설치했더라고요. 테이블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2.2단계든 2.5단계든 3단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임의의 기준이잖아요. 임의의 기준인데 사실은 이런 정책들은 현장에서 적용되어서 매뉴얼을 만들 때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 자, 하면은 무조건 우리 모든 식당에 유리벽 설치해. 제가 그 예를 자주 들거든요. 커피숍에 일하는 분들은 아무도 걸린 사람이 없어. 근데 커피숍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수없이 걸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마스크 쓰고 재채기 이런 문제, 예절 문제부터 해서 정확하게 지켰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게 이 시민사회의 성숙도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법률적인 것이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매뉴얼을 어떻게 자제력 있게 만들어 가느냐는 게 시민사회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지킨다면은 너무 그렇게 걱정스럽게 말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임의적인 단계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정한 거죠. 2.5, 뭐 2단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마음에 정해놓은 약속이긴 하지만 이게 단계가 조금 낮아지면서 여태까지 억누르고 있던 게 좀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 예,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시 이후에 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왜 주류 판매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들이 이제 확산을 최대한 줄여보자고 했는데 2단계로 떨어지면서 또 이제 뭐 경기 활성화 차원도 있고 물론 좀 그러면 개인들 간에도 저희는 사실 지금 참아내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같이 좀 느슨해지면 곧 다시 원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숙된 그 개인의 시민 의식을 저희가 기대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죠. 네. 그 실제로 이제 확 다시 늘어날 때 8.15 이제 집회 그리고 또 8.15 집회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부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확장을 확 만들어낸 그런 상황들이 있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방역 준칙을 굉장히 잘 지켰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N차 감염 그게 굉장히 많았고요. 아직도 지금 100명선이 계속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그나마 다행인 게 어제 오늘은 이제 국내발 확진자는 다 90명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어쨌건 지금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이 후유증은 엄청 클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름대로 국가가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방역을 했던 거고 이 거리두기 2단계 또는 2.5단계를 만들었던 이유는 도저히 그걸로 안 되겠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적폐와의 싸움인 거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이용해서 뭔가 계엄령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 프레임을 갖고 당신네들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도움이 안 돼야만 우리가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중국 같은데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보내야 돼 그런 사람들 진짜. 그런 생각들이 지금 방역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광화문 집회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따라줬던 측면이 잘 따라줬죠. 예. 무너진 요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반가운 뉴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개천절 집회 예고하고 나니까 그 저기 임대 버스 업체에서 움직이지 않겠다. 움직이지 않는다. 예, 네. 그렇게 해주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아서들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들 이제 방역 조치를 이제 아니 뭐 체계를 개천들이 갖춰가고 3.1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 할배도 있는데 뭐지. 근데 지금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걸 절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지난주 주말쯤에 문 대통령이 청주까지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청 청장님이신 정경 청장님한테 임명장 수여하러 갔잖아요. 네. 이거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쇼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나쁜 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반대로 말해요. 질병관리청장 임명장을 청와대로 오라고 하면 뭐라고 공격을 했겠습니까? 바쁜데 이렇게 바쁜 사람을 서울로 오라고 한다 할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하는 행위 중에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가 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방역이 중요합니다라는 상징성을 담아서 차관급 인사를 직접 가서 표창, 그러니까 임명장을 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도 공격할 거면서 맞아요. 그러면 언론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문 대통령이 하는 행위가 긍정 행위잖아요. 네. 어찌 됐건 간에 그러면 그렇게 직접 가서 임명장을 수여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언론들은 그거를 야당의 목소리나 그런 목소리를 가져와서 따옴표로만 보도를 해요. 자기의 악의성을 다른 사람 말을 빌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신문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선인지 아닌지 다른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서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막 거품 물고 이렇게 사설 쓰고 했던 언론사야. 근데 제목이 어떻게 보면 선별 지원했듯이 곳곳에서 논란과 갈등이 일어나 이렇게 기사를 뽑아놨어요. 에이, 양아치 새끼들. 진짜 큰일입니다. 참 대단한 언론이야. 참. 아직 이야기 주제는 끝났습니다만 그 현동환이라고 네. 당직 사병이요. 네. 그 이름을 가장 먼저 실명으로 밝히고 인터뷰까지 했던 조선일보가 최근에 황희 의원이 그걸 깠다고 공격하는 참 놀라운 새끼들이죠. 이 새끼들은 뭐야.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언론사에 있고 국회에 있고 그건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말이에요. 나는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당이라고 하는 게 비정상적인 이런 국가에서 계속 어그로를 끌면서도 국가가 여러분들은 뭐 이제 정치 이슈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잘 모르실 텐데 경제 상황이라든지 대한민국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놀라운 게 그런 상황에서도 발전을 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역사라는 것이 대부분 긍정적인 것이 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폐들이 무슨 뭔가를 공격해 왔을 때 이 공격을 잘 막아내고 이겨냈을 때 개혁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때는 뭐를 만들었다. 이를테면 공수처 같은 거. 그런 역사가 되는데 이제는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국민의 지금 같은 경우는 역사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이런 어그로들은 나중에 기억도 안 남아요. 한 줄로 정리가 되겠죠.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 일부 야당의 공격이 있었지만 무난히 극복하고 검찰 개혁을 이루어냈다라고 기억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의 주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 방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방해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근데 이 분야는 정말 정쟁의 소재도 아니고 생명과 본인들의 생명에 목숨에도 달린 문제인데 안전에 달린 문제는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지금 방금 뜬 얘기를 보니까 추 장관님이 아들 얘기하면서 울컥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역사에 진짜 길이 남을 좋은 방향으로 남을 검찰 개혁을 이룬 법무장관이다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고 또 공수처 설치가 꼭 빠른 시간 내에 돼야 되겠죠. 지금 뭐 이 모든 걸 가리고 있는 상황들이 안타까울 뿐인데 민주당에서 좀 더 세게 나가야 되게 저희도 계속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깜깜합니다. 보좌관 전화하면 보좌관 전화했다고 난리죠. 본인 그 부모가 민원실에 전화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리는 될 겁니다만 이 정리가 되는 다시 추미애로 돌아온 것 같은데 정리가 될 겁니다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방역이나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나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세력들이랑 똑같잖아요. 네. 다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워낙 코로나 방역 문제는 범국민적인 부분에 한번 교훈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아닌 척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김종인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천절 집회 보면 3.1운동이 생각난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보면 국민들은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추미애를 흔드는 거나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좌초가 되면 검찰 개혁은 힘들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더 이상 집행이 저는 힘들다고 보고 누가 장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적 색깔 없는 정말 좀 어떤 그 힘 목소리 못 낼 만한 법대 교수쯤 되는 분이 한 반년 만에 임명되면 그냥 자기 직만 유지하고 그냥 임기가 끝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관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 사회가 흠결 막 잡아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짜뉴스를 통해가지고 추미애는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네가 검찰 개혁할 자격이 있어? 요 프레임이잖아요. 이걸 읽을 줄 아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이야기야. 해보니까 우리 조국 장관 때도 그렇고 참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도 이런 새날 우리 푸나님 덕에 많이들 깨어나고 있지 않아요? 제 댁이 아니라 시청자분들 덕에서 시청자분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네. 새날은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수준이 높아요. 이분들이 우리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다들 그런 댓글 많이 봤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봤어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번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면 다 먹히죠. 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잖아요. 무너졌지. 공세. 그러니까 언론 자체의 방법이 기성 언론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조중동이나 플러스 같이 싸워야 될 진보 언론이 합세해가지고 노 대통령 공격하면 당연히 지지율이 10% 미하로 떨어져 버리죠.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조국 장관 이슈 같은 것도 되게 지금 이런 대한 언론들이 막아 싸우면서 이겨냈던 부분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공수처 문제는 저는 사실 공수처 문제를 이제 표현하자면 뭐 협박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논란의 거리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게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뭐 협치가 어떻다 이렇게 둘러서 나오면 그걸 막 길게 꼬리를 늘리듯이 되거든요. 그런 순간 잡혀요. 네. 마음 먹은 건 빨리빨리 하고 그냥 뭐 나쁘게 표현하면 욕하면 먹더라도 툭 털고 가야 돼요. 맞아요. 지금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부동산법 통과시킬 때 욕 많이 했죠 저쪽에서. 그래도 근데 지지율이 기억 남아요? 기억 안 남지. 기억 안 남고 제일 높았어요. 딱 그 타이틀만 남아요.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부동산법 통과시켰다라고 남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욕 먹을 때 먹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최근의 이슈들 코로나 방역까지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 세력들은 어떤 이유를 갖고 저렇게 공세를 하는지를 인식한다면 디테일 갖고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상 우리 패널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은 거기서 호적되다 말아요. 그러니까 늘상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안 다음에 디테일 팩트체크는 그 다음 문제인데 팩트체크를 방어하다 보면 대체 내가 왜 싸우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라. 큰 틀을 보고 팩트체크는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확실히 이런 표현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여걸인 것 같긴 해요. 너무 세. 아니, 그 자리 지금 계셔 주시니까 검찰개혁 이만큼 진도 내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라든가 매듭을 짓고 그 일처리를 하는 거는 탁월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인 전문가는 없는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탁월한 일은 솔직히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역사가 네. 조국이나 추미애 이 두 분한테 네. 뭔가를 맡기기 위해서 일부러 권한의 시간을 주는 게 아닐까요? 아니, 생각해봐요. 조국이나 뭐 이제 추미애나 이 두 분은 사실상 검증이 돼버린 상황. 완전하게 너무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정치인들은 대망론 갑니다. 저는 대망론 충분히 예 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뭐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정도로까지 털 수 있냐고요. 검증이 되는 분들이 몇 대겠냐고요. 지금 벌써. 그런 식의 고초를 겪은 사람이 4사람 있어요. 예. 조국, 추미애, 이재명, 김경수 다 네. 어마어마한 사건 이슈화 시킨 거를 뚫고 나가서 지금 그 뭐 목전 앞에 와 있기도 하고 총공세를 당한 과정이기도 거 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쪽 주자를 키우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맷집 강하게. 그러니까 긍정의 마인드 생각하라는 네.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당하는 어떤 고초들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왜 민주당 세게 못하냐. 당연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한쪽에서는 민주당이나 뭐
이런 분들을 관련해 가지고 끝까지 지지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끝까지 지지하면서 난 너희들 믿는다. 내 주장과 똑같아요. 그럼 호란이 말씀대로 고난을 겪고 일어서서 그 큰 그림을 그리는 4대 천왕이네 그분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꼭 지금이 아니라도 무럭무럭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슈나 시사나 논란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좀 화를 내지만 속마음으로 웃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좀 그렇죠. 큰 그림. 좀 모자란 저쪽 정치인이 뭔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 계속 시켜. 그래 우리 도움 되니까 황교안 계속 대표할 걸 그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홍준표. 어. 그러네요. 예. 지금 깝깝한 형국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또 봐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마무리하면요. 이제 PC방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긴 해요. PC방에 이 청소년들 입장 불가라는 전제 그리고 뛰어앉기. 네, 그 유명한 요즘에 오타가 하나 있었죠. 연합뉴스가 뛰어앉기 뜨이인데 뛰어앉기라고 해가지고 뛰어서 빨리 가서 앉아라. 그래서 속보였나요? 아무튼 그 뛰어앉기를 지켜야 되고 실제로 PC방 같은 경우는 돈은 어떻게 버는 구조냐면 PC방 비는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싸요. 아, 예. 그러니까 거의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뭐 한 시간에 뭐 1,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하는데 거기서 파는 음식물이죠. 네. 그러니까 PC방 자체가 막 청소년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할 만한 음식물을 파는 걸로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PC방한테 미성년자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그 이하는 못 들어오게 하면 사실 돈 벌 일이 거의 없는 구조가 돼버리죠. 좀 안타깝죠. 저는 PC방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PC방 가는 쪽은 아닌데 이제 이슈를 공부하려다 보니까 그런 구조로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 학생들이 PC방에서 가서 게임하잖아요. 막 레이저 이런 그 저기. 아니 PC방에서 그런 음식 그나 그런 걸 과자 같은 이런 팔 수가 있는 모양이죠 법적으로. 그렇게 게임에 빠진 친구들이 라면 어디 뭐 밖에 나가서 음식 먹겠어요? 식당에 가서 안전자리에서. 뭐 한정식 시켜서 먹겠습니까? 거기서 주로 라면뿐만 아니라 뭐 햄버거라든지 네. 진짜 간식 먹을 만한 거리들. 거리가 되는 것들을 팔면서 돈을 남기는 구조라. 아니 사실 좀 좋은 거 팔아야 되겠다. 애들 그 한창 클 시기에 그 PC방에 그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PC방 영업을 재개해도 미성년자들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사실상 거의 영업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좀 안타깝죠. 이분들이 장사하시는 것이라는 게 결국은 이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고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이분들이 저 성인은 갈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좀 가져야 되겠네. 그래 봐야 한 시간 게임비가 1,000원 정도면 돈을 못 아, 저 버는 게임을 거예요. 잘 못하니까 가서 계속 먹지 뭐. 아, 이런 고초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국가와 어떤 같은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언론들이 그런 짓거리 많이 하죠. 어려운 줄 누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보도만 내는 거야. 경제가 어렵고 정부가 너무 뭐 해가지고 우리 장사 다 망했다 이런 식의 보도만 나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역 잘한다라기보다는 경제를 망가뜨린다 쪽으로 또 몰고 가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보이는 보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별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되면서 PC방에 뭐 피해를 얼마 입었든 간에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턱없이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진정성을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부가 이러고 있는 이유가 이 상황을 빨리 끝내서 정상적인 경제를 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시라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끌어가서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참아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에휴, 참. 너무 스트레스들 받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 될 부분이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네. 이 한 단계 조금 낮은 단계로 내려왔으니까 마음 일단 행동은 그대로 그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고 방역 수칙을 지키되 마음은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이쪽이 국난에 가까운데 합심하지 않으면 못 이겨내죠. 점점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지하철에
마스크 안 쓴 할아버지가 등장하면서 하는 말 같은 이야기가 정치권 그 언저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게 방역이 정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사실 이제 그런 사람 하나 있더라고요. 좋다고 다 쫓아내야 돼. 예. 자, 알겠습니다.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2080년, 2090년, 210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16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